자, 이번 시간에는 이 카보닐 화합물의 특징적인 반응인 친핵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데하이드 케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에서 이 카보닐 탄소는 이것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가 산소 쪽으로 전자를 뺏겨서 이 탄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는 친핵체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핵체 뉴클레오파일이 바로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게 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선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이 카보닐 화합물은 이것이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두 개의 피오비탈이 이 평면에 수직하게 서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핵체는 이 탄소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탄소와 결합을 할 때에 이쪽에 보면은 산소가 있고 이 산소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뉴클레오파일도 전자가 많고 이 산소도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파일 친핵체와 산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친핵체가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할 때에 지금 이 피오비탈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피오비탈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소가 밀어내니까. 그래서 이 친핵체가 이 평면에 대해서 약 7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공격한다. 이렇게 여러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핵체가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게 되면 이 파이 결합을 하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탄소와 친핵체가 결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카보닐 탄소는 sp2 혼성 오비탈을 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sp3 혼성 오비탈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음이온인 이와 같은 사면체 모양의 중간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중간체를 알콕사이드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콕사이드, 알콕시화 이온. 이건 뭐냐면은 알코올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간 그러한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걸 알콕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에 친핵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카보닐 탄소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가 얻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알콕사이드에 이제 산이 들어가서 얘가 OH가 되면 이제 알코올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그 반응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응은요, 그러니까 산 조건과 염기 조건에서 약간 그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조건과 염기 조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비교해서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카보닐기는요, 카보닐기에 이 탄소와 산소는 극성이라고 그랬죠.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고 산소는 전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에 보면은 바로 이런 비공유 전자 쌍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카보닐기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렇게 산소가 있는 것들은요, 산 조건 하에서는 제일 먼저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 쌍이 H+를 받아서 이렇게 양성자화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네이션이라고 양성자화가 돼요. 이렇게 양성자화 되면 O가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고요. 전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친핵체가 더 쉽게 이 탄소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친핵체가 아니더라도 이 탄소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하고 전자를 주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중간체가 되고요. 이때에 이 탄소가 sp2에서 sp3가 되죠. 나중에 이 친핵체에 있는 수소를 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이 중성인 알코올이 첨가 생성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촉매하에서는 혹은 산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이러한 산이 카보닐 화합물의 산소에 가서 결합해서 이 수소가 수소이온,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이 결합한 양성자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양성자화 반응을 통해서 이 카보닐 화합물이 더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때에 바로 이 친핵체가 강한 친핵체가 아니더라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염기 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염기 조건에서는 이 카본일기에 이러한 양성자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 양성자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액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띨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친액체가 좀 더 강한 친액체가 되고, 그래서 이 친액체가 이 카본일 탄소를 공격하고 산소 쪽으로 전자를 주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은 사면체 모양의 중간체 알콕사이드 이온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H+를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 조건 하에서든지 염기 조건 하에서든지 모두 다 생성물은 결국은 이렇게 친액체가 결합된 알코올이 최종 생성물로 얻어지게 되는데, 산 조건과 염기 조건에서 이와 같이 메커니즘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좀 그려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죠.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종합을 해서 염기 조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카본일 화합물이 이루는 평면에서 이 평면에 대해서 약 75도의 각도로 친액체가 공격을 하면 이와 같이 친액체와 탄소가 결합함으로써 이 탄소가 sp2에서 sp3로, 다시 말하면 평면에서 이와 같은 사면체 모양의 이러한 알콕사이드 이온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산에서 H+가 이 O-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중성인 알코올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첨가 반응, 카본일 화합물의 이런 첨가 반응, 알데하이드나 케톤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친액체들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친액체 중에서 어떤 거는 이런 마이너스 전기를 띤 친액체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중성을 띤 친액체도 있어요.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러나 친액체는 절대로 플러스 전기를 띌 수는 없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부족한 거죠. 전자가 부족한 것이 친액체가 될 수는 없죠. 친액체는 전자가 풍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 쌍이 있거나 이런데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친액체가 강한 친액체고요. 이러한 중성인 친액체들, 전기를 띠지 않는 친액체들은 좀 약한 친액체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메커니즘에서 보면은 산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이런 약한 친액체도 반응할 수 있고요. 염기 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강한 친액체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알데하이드와 케톤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더 반응을 잘할까? 알데하이드와 케톤 중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 이런 sp2 탄소에 대해서 친액체가 약 75도의 각도로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것이 친액체가, 전자가 풍부한 친액체가 공격을 할 때에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잘하느냐,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입체적인 요인, 우리가 입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반응하는데 유리할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탄소, 이 카본일 탄소에 어느 한쪽은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이 알데하이드고 양쪽에 모두 탄소가 있는 것이 케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체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때, 다시 말하면 친액체가 공격하는데 입체 장애가 적은 게 어떤 거냐 보면은 케톤이 아무래도 입체적으로 더 가려져 있죠. 반면에 이 알데하이드는 여기 수소니까 제일 작은 원소인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 탄소가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더 반응을 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자적 요인, 일렉트로닉 팩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알데하이드와 이러한 케톤을 비교해 보면은 이 카본일기는 이렇게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전자를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끌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탄소는 전자가 부족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친액체가 이 카본일 탄소를 공격할 텐데, 이 공격할 때에 전자가 많이 부족할수록 반응을 더 잘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자가 적을 때 반응을 더 잘할 것인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액체는 전자가 많은 거고요. 이 전자가 많은 친액체가 공격할 때 기왕이면 전자가 부족할수록 더 반응을 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요 카보닐 탄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전자가 부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알데하이드는 한쪽에는 수소, 한쪽에는 알킬기고, 케톤은 양쪽이 모두 다 알킬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면은, 이러한 알킬기들은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케톤은요, 양쪽에 두 개의 알킬기가 전자를 줄 수 있고, 알데하이드는 한쪽 알킬기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이때 이 카보닐 탄소의 부족한 전자가 이 알킬기로부터 보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케톤이 더 안정하게 돼요. 즉, 이 탄소의 전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친액체가 공격할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겠죠. 전자가 더 부족할수록 반응을 잘하니까 우리가 이런 전자적인 요인을 볼 때에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 반응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앞에서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를 비교할 때에 1차 탄소 양이온은 이 탄소 부족한 이 탄소 양이온, 이 탄소에 전자를 줄 수 있는 알킬기가 1개, 2차는 2군데서 전자를 주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이러한 전자적인 요인으로 볼 때에도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더 반응을 잘한다. 즉, 앞서 얘기한 입체적인 요인과 지금 얘기한 전자적인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반응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더 반응을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친액체가 공격을 하느냐, 어떤 친액체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소개하고 있는 거는요, 수소화 시약, 수소화라고 하는 이 수소화 이온 H-죠. H- 우리가 영어로 하이드라이드라고 한다 그랬죠. 이 하이드라이드 이온을 낼 수 있는 시약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소듐 모로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시약 배웠고요. 환원제로 또 쓸 수 있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시약도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나 혹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 LAH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를 환원시키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으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은 알코올의 반응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가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 H-가 이 탄소를 공격해서 알데하이드가 반응하면은 1차 알코올, 케톤이 반응할 때는 2차 알코올이 얻어지는데, 바로 요때 요 탄소에 결합하는 요 수소, 요것이 바로 요 하이드라이드 시약에서부터 가는 거고, 요 산소에 붙어 있는 요 수소는 이건 나중에 넣어준 산에서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메커니즘 여기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고요. 이 하이드라이드 H-가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고 전자를 줘서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 이온 중간체가 얻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나중에 여기서 지금 뭐 알코올이 반응한다. 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H+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H+를 받아서 이것은 알코올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친액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하나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보면은 반응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반응 생성물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요, 각각 하나하나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아주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걸 하나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 거기 친액체로 써서 이런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친액체를 하나씩 어떤 것이 친액체로 들어가느냐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서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케톤에 가서 하이드라이드가 공격을 해서 알콕사이드를 거쳐서 알코올이 된다. sp2에서 sp3로 이렇게 반응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전자 밀도 그림도 한번 관찰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알코올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나 혹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같은 이런 환원제, 이런 시약들을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속에서는요. 이 NADH,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혹은 NADPH 이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인산이죠. 여기에 reduced form, 환원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그게 H가 바로 이 H-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구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아데닌이죠. 그 다음에 니코틴아마이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 이인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위치에 육각형 고리가 있는데 여기는 요 수소 있지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수소가 바로 이러한 피리딘의 형태, 이렇게 요 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H-를 내기도 하고 H-를 받기도 하면서 요 형태를 NAD 플러스 혹은 NADP 플러스, 요 형태는 NADH 혹은 NADPH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환원제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화학이라든지 혹은 다른 강의에서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물이 친액체로 작용하는 반응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물도 이 물에 산소 원자에 비공유 전자 쌍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죠. 다만, 이거는 굉장히 약한 친액체예요. 이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물이 첨가가 되면은요, 이 카보닐 탄소에 OH가 2개 붙은 이와 같은 원 다이올, 같은 탄소에 OH가 2개 붙은 화합물, 원 다이올, 혹은 이걸 잼 다이올이라고 합니다. 잼 다이올 혹은 제미날 다이올, 원 다이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OH가 같은 탄소에 2개 붙어 있는 이러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 물이 굉장히 약한 친액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물을 써서는 이런 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요. 우리가 여기다 어떤 촉매를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에 이것이 산이나 염기 촉매를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이걸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아세톤, 이건 케톤이죠. 케톤은 이런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이런 잼다이올이 0.1%고요. 99.9%는 그냥 이런 아세톤 형태로 있어요. 그러나 이런 폼알데하이드, 이런 알데하이드는요, 반대로 물에 녹아서 이와 같은 폼알데하이드의 하이드레이트, 수화된 형태로 99.9% 존재합니다. 바로 이게 포르말린이에요. 이렇게 반응은 이것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 가역적 반응,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잼다이올과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염기 촉매하에서와 산 촉매하에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이것이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여러분들 요 산촉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산촉매하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이 카보닐, 이 산소에 가서 H+가 먼저 붙어서 이렇게 양성자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자화가 되면 여기에 H+가 붙기 때문에 이때 이 탄소는 훨씬 더 전자가 부족하게 돼요. 전자가 더 부족해지니까 여기에 물이 친액체로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공격하고 전자를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나중에 이 물에 있는 수소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잼다이올, 하이드레이트, 수화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촉매하에서는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 알데하이드가 그냥 알데하이드가 아니고 이렇게 양성자화된 형태가 돼서 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과 같은 약한 친액체라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염기 촉매하에서는 좀 달라져요. 이 물에 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서 H+가 떨어져서 OH-가 되고요. 이 OH-가 바로 친핵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과 그 다음에 이 OH-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이 더 강한 친핵체냐? 예, OH-가 더 강한 친핵체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더 강한 염기가 더 강한 친핵체가 됩니다.
그래서 OH-가 물보다 훨씬 더 강한 염기지요. 그래서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성인 분자보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음이온이 더 강한 친액체가 돼요. 둘 다 OH-가 더 강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카본 1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친액체가 더 강한 친액체가 돼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알콕사이드 이온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 O-에 가서 H+가 붙어서 이렇게 하이드레이트 수화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OH-가 또 생기죠? 이것이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H-의 농도가 변하지 않겠죠. 계속 만들어지니까 바로 OH-가 촉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염기 촉매. 산도 마찬가지예요. H+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반응을 하고 나면 H+가 또 생기죠. H+ 농도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산 촉매. 이렇게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체 농도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첨가됐을 때에 우리가 수화물, 하이드레이트가 얻어진다고 그랬는데 물과 비슷한 이러한 알코올이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알코올의 반응. 이 물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알코올 첨가 반응이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는요, 산촉매하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산촉매하에서 알코올 두 분자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알코올 두 분자에서 이런 알콕사이드 OR, 알콕시기가 두 개가 같은 탄소에 결합된 이러한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화합물 우리가 아세탈이라고 그래요. 아세탈. 이 아세탈이 얻어지면서 물이 한 분자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카본일 화합물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알코올 두 분자가 산촉매하에서 반응하게 되면은 같은 탄소에 알콕식이 두 개가 붙은 아세탈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생기면서 물 하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예를 보면은 이 사이클로헥사논 케톤이죠. 여기에 메탄올 두 분자가 반응을 하게 돼요. HCl 촉매하에서, 자, HCl 산촉매하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메톡식이 두 개가 같은 탄소에 결합된 이와 같은 아세탈이 얻어지면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얻어지느냐 하면은, 먼저 이 반응에서 알데하이드와 그 다음에 이 알코올이 산촉매하에서 반응하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물이 첨가되는 반응하고 비슷하게 여기 가서 산소가 공격하게 되고 이쪽 산소 O-H가 붙게 되면요, 한쪽은 알콕시기, 한쪽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헤미아세탈이라고 말합니다. 헤미아세탈. 여러분들 이 아세탈의 앞에 헤미라는 말이 붙었고요. 헤미라는 말은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반쪽. 그래서 반쪽짜리 아세탈이다 이런 뜻으로 헤미아세탈이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런 헤미아세탈이 먼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산촉매하에서 알코올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나가서 이러한 아세탈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두 단계, 그렇죠? 예, 헤미아세탈을 거쳐서 이렇게 아세탈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요 반응의 메커니즘을 한번 잘 보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산촉매에서니까 카본 1기에 H+가 붙어서 이와 같이 양성자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탄소가 훨씬 전자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에 산소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떨어지면 이와 같은 헤미아세탈이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헤미아세탈이 얻어지는 과정, 그런 다음에 이 헤미아세탈이 두 번째로 이것이 또 여기에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저 OH에 가서 H+가 붙으면은요, OH2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전자를 가지고 떨어지면은 물이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옆에 있는 알콕시기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내어주면서 물이 떨어져 나가기 쉬워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카본 1기에 아까 수소가 붙어 있는 양성자화된 것과 비슷하게 여기에 알킬기가 붙은 이와 같은 중간체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이 탄소는 전자가 훨씬 부족하게 돼서 알코올과 같은 중성인 친액체도 공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공격하고 전자를 주면은 이와 같은 중간체를 거쳐서 H 플러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알콕시기가 두 개가 결합된 아세탈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는 연습은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이클로헥사논에서 이런 헤미아세탈 만드는 과정의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그려보는 연습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헤미아세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세탈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미아세탈 만들어지는 과정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헤미아세탈에서 아세탈 만드는 과정의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적용해서 보고요. 요 옆에 작은 글씨로 지금 요 반응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헤미아세탈, 아세탈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자, 실제로 이러한 헤미아세탈이나 아세탈은요, 유기화학 반응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배울 생화학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자,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알데하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H기가 여러 개 있는 이러한 알코올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과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한 분자 안에 있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알코올의 이 OH가 이쪽에 있는 알데하이드와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육각형 고리가 생기는데 이때에 지금 요 탄소가 보면은 한쪽에는 알콕시계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OH가 붙어 있는 바로 이것이 헤미아세탈이에요. 헤미아세탈.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의 반응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 아세탈, 여기는 이 헤미아세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글루코스가 이런 오픈 체인, 이런 열린 사슬 모양의 형태와 또 이런 고리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루코스 분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다당류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치, 녹말이라든지 혹은 셀룰로스, 섬유소를 만들게 될 때에 이 글루코스 분자, 두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두 분자가 결합하면서 물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 탄소에 보면은 여기에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또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바로 이것이 아세탈이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도 아세탈, 또 이건 셀룰로스 섬유소고요. 이건 스타치, 녹말인데 둘 다 글루코스를 단량체, 기본 단위체로 해서 여기서부터 결합이 쭉 돼 나가는데 바로 이런 아세탈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쭉 모여 있게 됩니다. 이 녹말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몸에서 다시 분해가 돼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다시 글루코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셀룰로스는 유감스럽게도 사람이나 일반 동물들은요, 이 아세탈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글루코스로 돌아가지 못하고, 따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배설이 되죠. 다만 초식동물 속에는 그 초식동물 안에, 초식동물 자체가 아니라 초식동물의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려면은 바로 이런 헤미아세탈 혹은 아세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알데하이드와 혹은 케톤과 알코올 사이의 반응에서 바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세탈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에서 보호기, 아직 여러분들 이제 이 개념 잘 배우지 않았는데 프로텍팅 그룹이라고 하는 보호기로서 사용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는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좀 메틸 4옥소펜타노에이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이름은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화합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카본일기, 요 카본일기는 케톤이고요. 여기도 카본일기가 있는데 그 옆에 산소가 붙어 있어서 이거는 에스터예요. 에스터.
자, 한 화합물 안에 케톤과 에스터라고 하는 두 개의 이러한 작용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을 반응시켜서 이 케톤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에스터만 1차 알코올로 환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환원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환원제 두 가지를 배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배웠던 환원제는요. 첫 번째는 이런 소듐 모로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환원제고, 두 번째 배웠던 것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환원제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배웠냐면은 이것이 더 강한 환원제라고 배웠죠. 자,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알데하이드나 혹은 케톤을 환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터나 카복실산은 환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LAH는 알데하이드나 케톤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지금 나오는 에스터 그리고 심지어는 카복실산까지 모두 다 환원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환원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과 이러한 에스터나 이런 카복실산을 비교해 보면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이것들보다 더 반응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잘한다. 반응성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케톤이 있고 이쪽에는 에스터가 있어요. 그럼 케톤과 에스터 중에서 어떤 게 더 반응을 잘한다고요? 예, 그렇죠. 케톤이 더 반응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보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넣어주면 어떤 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에스터는 그대로 있고 이것만 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어지는 생성물은 아마도 지금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거기 넣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이것이 OH로 바뀌고요.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H2, CH2가 되고 이쪽에 있는 에스터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LAH는 둘 다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반응하게 되면요. 이쪽에 케톤도 이렇게 알코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에스터도 환원이 돼서 여기에 CH2OH 이렇게 1차 알코올이 얻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응성이 큰 케톤은 그대로 있고 반응성이 더 작은 이와 같은 에스터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런 단순하게 이런 환원제를 조절해서 이걸 반응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응을 시키느냐?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아세탈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선 이 카본일기 중에서 이 케톤이 더 반응성이 크니까 이 케톤이 무언가와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이 에스터를 환원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카본일기를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아세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바로 이 화합물이죠. 이 케톤과 에스터가 같이 있는 이 화합물에다가 메탄올을 2배 넣어서 산촉매하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때 이 케톤은 이것과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아세탈이 얻어지게 됩니다. 아세탈. 자, 이러한 아세탈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그 동안에 이 에스터는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 다음에 이 아세탈은요. 안정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건 반응을 안 하고 여기다가 LAH를 넣어주면 강한 환원제죠. LAH를 넣어주면 이 에스터가 환원돼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1차 알코올이 돼요. 이러한 1차 알코올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아세탈은 가역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촉매하에서 물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다시 이와 같이 케톤으로 돌아가면서 메탄올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바로 이 카보닐 화합물을 이렇게 아세탈로 바꿔놨다가 일단 그런 다음에 다른 쪽을 반응을 시키고 다시 카보닐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이때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호한다, 프로텍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러한 작용기를 프로텍팅 그룹, 보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호기를 붙였다가 다시 보호기를 뗐다가 이런 과정으로 이걸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히 이걸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조금 길어졌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